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도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최근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하는데,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 했냐라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불만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고작 2달 만에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인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배경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고, 국회 밖에는 윤석열이라는 대형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을 간과했다는 한판이 나오고 있다는데, 왜 이런 말이 팽행하고 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의 김지연의 정치 연락이라는 코너를 보면 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기사 제목만 보고 의아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역설화법인가?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탄핵 남발, 입법 폭주 등 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기사를 자세히 뜯어보면 첫 대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도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최근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의 한 의원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하는데,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 했냐라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불만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대여 초강경 모드에 돌입했지요.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한 중점 추진 법안만 무려 57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특별법을 비롯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 등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45개에 이르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당론으로 정해지면 개별 의원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무조건 따라야 하죠. 지난달 곽상원 의원은 당론으로 정해진 박상용 검사 탄핵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가 원내 부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그렇게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을 상임위 숙려기간 및 법안 소위 심사 등 기본 절차도 생략한 채 줄줄이 초고속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법사위원회 위원장 정청래가 혁혁한 공을 세웠죠. 거의 자체 패스트트랙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예로 1호 당론 법안이었던 소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7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법사위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8월 1일 본회의도 물론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죠. 방송사법도 모두 같은 방식 비슷한 스피드로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즉, 국회 안에서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 지들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국회 밖에는 윤석열이라는 대형 장벽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최상병 특검법은 7월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결국 또 폐기가 됐지요. 현재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도 이미 21대 때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 이쯤 되면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할 텐데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인데요. 해당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민주당 원로 정치인이 최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간과했다. 윤석열은 정치적 책임을 계산하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마치 잃을 게 없는 사람 같아서 민주당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결국엔 민주당이 지는 구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윤석열을 간과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계산하거나 여론 눈치를 보지 않는다. 마치 잃을 게 없는 사람 같아서 민주당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결국엔 민주당이 지는 구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실제 요즘 민주당 내에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법을 통과시키면 뭐하냐?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거품이라는 불만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 최근 주요 언론사들의 사설이나 보도의 방향을 보면 민주당의 폭주에 비판을 가하는 보도와 사설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압승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솟구칠 것 같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못 미친다는 여론조사도 허다분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요즘 목숨을 걸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또는 탄핵 과정에서 너무나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한다는데 이건 역시 아무런 소득 없이 오히려 역풍만 불러올 게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죠. 국회 과방위가 이진석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유례없는 3일 인사청문회를 벌였지만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안과 KBS 이사진의 추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탄핵이 됐는데 이에 대한 부정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이상민 장관 탄핵 때가 그랬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론마저 불고 있는데 자,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제로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 데는 절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중도층이 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 가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자, 아시다시피 이때쯤이면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또다시 내분이나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중론이지요. 따라서 겉으로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여전히 윤석열이란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이란 큰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든든한 버팀목, 힘이 돼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